여러분, 소금 하나가 여러분 집안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풍수 전문가들이 수천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의 집, 돈이 잘 모이는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겼고,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고 재물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을 자칫 잘못 두면 집안에 온갖 불운을 부를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풍수에 따르면 소금을 잘못된 장소에 두게 되면 재물운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집안의 음기를 불러들여 가족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음기가 강해지는 계절, 이때 소금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그 피해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질 않고 자꾸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집에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가족끼리 자꾸 말다툼이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탓으로 돌리시는데요. 사실은 집안 기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을 두는 위치, 단 한 곳만 잘못 두어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을 절대 두면 안 되는 3곳, 그리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2곳, 마지막으로 소금 풍수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은 30분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후 소금 위치만 바꾼 분들이 한 달 만에 지출이 확 줄었다. 집안 분위기가 정말 밝아졌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복이 들어옵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름 부르며 좋은 기운이 닿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특별한 소금 풍수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바로 침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을 정화하려고 소금을 두시는데요.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기운의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풀리고 에너지 방어막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이때 침대 근처에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나쁜 기운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흡수한 음기와 무거운 에너지가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악몽을 자주 꾸고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이유 없이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 집은 침대 협탁 위에 작은 소금 단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여기저기 두면 좋다는 말을 듣고 침대 밑까지 가져다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집 남편은 매일 아침 피곤하다고 하소연했고 부인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소금을 치운 지 3일 만에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면이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침실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머리맡에 소금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거실 테이블 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 한가운데 예쁜 소금 그릇을 올려두시는데요. 이것은 재물운을 직접 흩뜨리는 가장 위험한 배치입니다. 거실 테이블은 풍수에서 재물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리모컨, 휴대폰, 지갑, 열쇠, 가방 이 모든 것이 거실 테이블을 거쳐갑니다. 즉, 기운의 흐름이 가장 활발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재물 기운을 잡으려고 하지만 기운은 계속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운이 붙잡히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 분산 구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웃고 에너지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곳이죠. 그런데 테이블 위의 소금이 이 좋은 기운까지 빨아들입니다. 또한 거실 테이블이나 거실의 가운데 부분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양의 기운이 많아야 하는 공간이고 대부분 구조를 보면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이 공간에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소금 단지를 둔다면 양의 기운만 점점 더 강해져서 균형이 깨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유리 그릇에 소금을 담아두셨어요. 풍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 식탁에 소금을 올려두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부터 한없이 사이좋아 보였던 아빠와 딸 사이에 어느 날부터 갈등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식탁에 둔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을 뿜어내어 가족 사이의 화목을 해쳤던 것입니다. 그 소금을 치우고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옮긴 후 한 달 만에 지출이 확 줄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 가정의 분위기가 다시 평화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절대 금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적어주세요. 풍수에서는 타이밍이 생명인데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아이 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는 어른과 달리 기운을 걸러내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감정 소리,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 방에 소금을 두면 가장 빠르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며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성장과 학습,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강력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잠을 뒤척이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학교에서 산만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흡수되어 활력이 떨어지거나 학습을 할 때에도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초등학생 아이는 원래 밝고 활발했는데 어느 날부터 집중을 못하고 잠버릇이 나빠졌습니다. 부모님이 정화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아이 책상 근처에 소금을 놓았던 거예요. 소금을 치운 지 이틀 만에 아이의 잠이 안정됐고 일주일 뒤에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자신의 방에서 활기를 뿜으며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 단지를 두었다가 무심코 치게 되어 소금을 쏟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곳에는 놓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또한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습 효과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방이 너무 건조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공기는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아이 방은 기운이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소금은 기운을 끊는 물질입니다. 완전히 상극입니다. 다만 어른들이 있는 서재는 나쁘지 않은데요. 어른들의 경우 아이들과 다르게 활력이 떨어져 있고 보통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 조용하게 앉아서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 두면 안 되는 세 곳입니다. 침실, 거실 테이블, 아이 방. 이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되신다면 영상 끝나고 바로 치우세요.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댓글에 부의 씨앗을 심습니다라고 적어보세요. 풍수에서 말하는 부의 씨앗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댓글로 심은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재물의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부자, 계좌의 첫 입금이 될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금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곳.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집의 입구이자 재물운의 관문입니다. 집의 모든 기운은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전부 이곳을 거쳐 갑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소금을 현관 근처에 두면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현관이 따로 없었으며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대문이 야외에 있어 낮 동안 양의 기운이 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현대에서는 현관이 개방되어 있기보다는 집 안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현관에 일부러라도 밝은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배치하게 된다면 현관을 통해 나쁜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먼저 흡수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기운이 막아지면 집안의 금전운이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먼저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기를 차단하는 거죠. 풍수에서는 이것을 현관 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기운을 외부에서 신발에 묻혀 집에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신발들을 신발장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신발장 안에 소금 단지가 있다면 신발에 배어있는 나쁜 기운을 흡수해 정화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그릇이나 단지에 소금을 담아두되 플라스틱 그릇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그릇, 그 중에서도
항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이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없다면 종이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 덮어 두거나 숯을 소금 위에 올려 뚜껑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둘째, 현관 구석에 놓아 가족 구성원들의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게 두는 것이 좋고, 아니면 신발장 안에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관 근처에 두되 쉽게 넘어지지 않는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측면 테이블, 선반 또는 문 근처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신발장 안쪽 구석에, 팬트리 구석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더 채워주면 좋습니다. 특히 소금을 소금 단지 안에 가득 채워 놓으면 기운이 소금 단지 안에 들어와 갇혀 있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면 나쁜 기운이 소금 단지 안에 많아지면서 소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단지의 절반 정도만 채워 소금 본연의 역할인 정화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소금 단지로 사용할 항아리의 크기는 손 정도 아니면 손보다 조금 더 큰 크기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항아리는 무조건 크고 비싸면 그만큼 정화도 잘 되고 금전도 가득 굴러와 재물이 수없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크기에 상관없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소금단지 활용법입니다. 선택하실 때에는 이왕이면 내가 보기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운이 좋아 보이는 단지를 선택한다면 가정의 행복에 더욱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반드시 천일염이나 핑크 솔트 같은 고급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일염은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가두어 얻어진 소금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소금은 재물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을 써주는 것이 좋겠지요. 간수가 빠져 뽀송뽀송한 소금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꼭 두어야 할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풍수에서 재물과 관련 있는 공간인데요. 금전 흐름이 막히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풍수에서 화장실의 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며 그 물기가 화장실에 남아있을 경우 곰팡이와 세균 등이 쌓여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집안의 재물운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 후 물기를 꼭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잘 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러운 화장실은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기 쉽고 이는 집 전체 에너지 순환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기 가장 쉬운 곳으로 화장실에 소금을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면 소금의 정화 작용으로 인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인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둔다면 습하지 않은지, 그리고 소금이 변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워낙 습한 공간이 당연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구석에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두거나 화장실 수납장 안쪽 구석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금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두 곳입니다. 현관과 화장실.
이 두 곳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집의 재물운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안내 먼저 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돈의 기운을 받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풍수에서는 말과 글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댓글로 쓰는 그 한 줄이 바로 여러분 주변의 재물 에너지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주문이 됩니다. 이제 소금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의 청결이 운의 좋은 흐름에 가장 필수인데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금 단지의 소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안의 상황이나 소금 단지가 놓인 위치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 자주 드나드는 현관과 음의 기운이 많은 화장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변질이 되었다면 더 짧은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에 소금 단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러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갑자기 몸이 이곳저곳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괜스레 금전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소금 단지 안에 있는 소금에 물기가 있는지 습한지 만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만져보았는데 소금이 손에 묻어나고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소금이 기운을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체하고 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운을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소금은 절대 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 단지 안에 있는 소금에는 나쁜 기운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소금처럼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체한 소금은 화장실에서 물과 함께 섞어 바닥을 청소한다면 청소도 하고 소금도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변기에 뿌려 청소한 후 물을 내려 나쁜 기운을 멀리 흘려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담아뒀던 소금은 안 좋은 운을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에 사용하시거나 물에 녹여서 하수구에 버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세 곳. 첫째, 침실 특히 침대 밑이나 머리맡. 둘째, 거실 테이블 위 다 보이는 곳. 셋째, 아이 방. 소금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두 곳. 첫째, 현관 신발장 안쪽이나 구석. 둘째, 화장실 수납장 안쪽 구석. 관리 방법. 천일염이나 핑크 솔트 사용. 단지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채우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 교체한 소금은 화장실 청소에 사용.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집은 재물운이 흐르는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 단지가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소금 단지를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그리고 두어야 하는 곳, 이외 주의할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잣집에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소금 단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건 큰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 하나의 변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재물운 전체를 바꿉니다. 흩어져 있던 기운이 다시 흐르고 막혀 있던 운이 열리면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것은 정말로 재물운을 바꾸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금전운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풍수 비법이 여러분의 집과 삶에 따뜻한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다시 흐르고 복이 들어오는 날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